뭘 먹었다 하면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고통,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가슴 통증과 목의 이물감까지 느껴지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다치마와리에서 B급 감성을 마음껏 발산하며 불꽃 튀는 코믹 연기를 선사했던 배우 임원희 씨. 코믹 연기, 짠내나는 생활 연기에선 단연 톱 배우인 임원희 씨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일상생활을 공개하며 돌싱의 짠내 라이프를 여과 없이 보여줬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다고 하는군요. 임원희 씨, 혼자더라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작품까지 계속 이어가시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서바이벌계의 프로 참성러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트로트 가수 황인선 씨. 아이돌 가수에서 이젠 트로트 가수로 무대에서 감칠맛 나는 노래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정 탓이었을까요? 황인선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마른 기침을 계속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황인선 씨의 일상을 살펴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인선 씨, 인선아, 공복에 커피는 안 좋아요. 더 좋은 노래는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활발한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역류성 식도염을 알려주실 분,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채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역류하는 건데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식도가 어디인지부터 좀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식도의 역할은 뭔지 좀 알려주시죠. 식도는 네. 음식을 삼키는 인두부터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까지 이어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목부터 네. 명치 부위 정도고 길이는 25cm 정도 꽤 기네요.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고 네. 위까지 잘 전달이 되도록 네. 연동 운동을 해주는 오.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꾸로 이제 올라오는 게 역류잖아요. 네, 근데 네. 요거는 이제 뭔지. 말 그대로 위산이 이제 역류가 돼서 위산이 올라오는 거구나.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은 왜 일어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과 위산이 섞여서 네. 역류를 하는 경우도 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음식이 역류가 되기 쉬운 조건이 있는데요. 평소보다 과하게 드신다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폭식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차올라서 네. 식도까지 상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물이랑 음식이 차 있는 상황에 누워서 바로 잔다던가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누웠으니까. 그 물병에 물이 차 있는 채로 기울이게 되면 쏟아지겠죠. 그러네. 그래서 그런 상황도 식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나 네. 술,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런 위산 분비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산 자체가 많이 분비가 돼 있는 분들은 음식이 또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넘치겠네요. 역류성 식도염 위험성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자, 황인선 씨를 보면 이제 증상이 다양한데 이게 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인가요? 맞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네. 명치 부위 통증이나 네. 답답함 그리고 기침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면 어디든지 좀 붓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식도도 염증이 생기면은 붓습니다. 그런데 식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살짝만 부어도 꽉 막힌 느낌이 나서 네. 명치 부위 답답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황인성 씨는 이제 이 증상들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기침은 왜 나오는 거예요? 식도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인두부터 네네. 위랑 연결되어 있는 명치까지 네. 이어져 있는데 위산이 명치뿐만 아니라 그 인두부까지 역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위산이 목소리를 내는 호두에 상처를 내서 쉰 소리가 나거나 기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침이 나는 이유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식도 자체가 네, 네. 한 25c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경우에 가장 처음 자주 증상을 느끼는 부위는 25cm 그 식도 중에 어느 부위일까요? 전체가 다 아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주로는 이제 명치 부분에 통증을 많이 맞아.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목 통증, 식도가 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명치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식도가 이제 모래사장이고 네. 역류가 되는 위산이 파도라고 생각하면 예. 모래사장과 파도가 맞닿는 부분이 예. 뭘 만들어도 빨리 파도 때문에 그러네. 휩쓸리겠죠.
마찬가지로 명치가 위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 위산이 넘치면 그 부분을 먼저 손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전 맞습니다. 넘쳤을 때 제일 먼저 닿는 부위잖아. 네네네. 그리고 그게 좀 더 세면 그 위로 올 거고. 맞습니다. 더 세면 더 위로 가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어쨌거나 약하거나 세거나 무조건 거기는 덮치는 부분.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식도염이 있으면 일단 소화도 잘 안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적재적소에 큰 웃음을 빵빵 터뜨리는 개그맨 정영돈 씨. Wait a minute. 유행어죠? 예, 넉넉한 풍채를 자랑하는 정영돈 씨가 군복무 시절 일주일 만에 5kg이 쏙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군요. 바로 급성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었다는데요. 당시에는 갑자기 살이 빠져서 위험이 아닐까 의심했다고 하는데, 어우, 형돈 씨, 몸고생도 몸고생이지만 걱정하는 그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건강 잘 챙기고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Wait a minute. 그룹 카라의 멤버 박규리 씨, 아이돌의 숙명처럼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끼니를 굶으며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급기야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규리 씨, 운동과 다이어트도 적당히 먹어가면서 해야죠. 저희는 규리 씨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그리고 건강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 정영돈 씨 경우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일주일 새 5kg이나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역류성 식도염이 네. 생기면 이제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식도 자체가 그리 넓지 않은 호수처럼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도에 염증이 생기면 식도 안쪽이 붓게 되고 살짝만 부어도 꽉 엉덩이는구나. 찬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서 뭘 삼키지 못하고 아.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억지로 다이어트네요. 우리가 장염 한번 걸리고 나면 살 빠지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양을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고요. 아, 그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위는 음식을 먹으면 늘어나서 위산이 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제 습관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면 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위산이 미리 분비가 되면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면 미리 분비되었던 위산 때문에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음식을 또 섭취를 하게 되면 위가 제대로 늘어나지를 못해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하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커피, 술, 우유, 그 맵고 짠 음식, 튀긴 음식, 그 고지방식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음식에 속합니다. 피해야 될 음식 중에 근데요. 네네. 커피, 술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유를 얘기하셨거든요. 우유를 먹게 되면 우유 속에는 단백질 그리고 칼슘, 지방 함량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우유를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좀 증상이 호전되는 느낌을 받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관련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술 먹기 전에 위벽을 이렇게 보호한다고 우유 먹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안 좋은 우유를 거예요? 먹으면은 당시에는 잠깐 네. 보호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있겠지만 코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얀색으로.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잠깐이고 그 후에는 오히려 위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네 이게.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네. 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위산이 많이 분비가 돼요? 알칼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산이 많이 분비가 돼요? 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네.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합니다. 아, 네. 그러면 신 음식, 식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네, 식초도 그렇고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것도 그냥 먹으면 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꼭 식전에 드시지 말고 식후에 드셔라라고 하는 이유가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그럼 그 산 음식, 네, 산성도가 높은 음식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좋지 않습니다. 우유는 알칼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 단백질이 높아서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오. 근데 자기 전에는 사실 물 말고는 네.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기 전에는? 네. 자, 정현돈 씨의 고민처럼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 위암이나 기타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오.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식도가 천공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식도암 그리고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미리미리
검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규리 씨의 경우는 반대로 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 안 먹어도 산이 분비가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몸은 네. 규칙적인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기에 위가 늘어나고 알아서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시간대에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면 위산만 위에서 스스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위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자체가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라기보다는 굶거나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속 쓰리다? 그거는 산이 나와서 쓰린 게 맞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자, 너무 적게 먹어도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식도염의 위험이 될 수 있으니 늘 적당히 중용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무리하게 굶으면 건강만 나빠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의하십시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한 스타 랭킹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장하는 드라마마다 크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배우 이재용 씨. 드라마 촬영장의 특성상 식사도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과 현장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한동안 술을 즐겨 마셨다고 하는군요. 그러다 보니 소화불량과 신물, 더부룩함이 생겨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이재용 씨, 그럴수록 건강을 챙기셔야죠. 건강한 모습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술이 역류성 식도염의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술은 네. 이제 위나 장 그리고 간 모두에 자극하고 위산을 분비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함께 보통 이제 먹는 안주류들도 대부분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술을 보통은 밤에 많이 드시죠. 그래서 드시고 바로 주무시게 되는 상황. 주무시기 전에 술과 음식물이 위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위산도 잔뜩 분비가 되어 있는 채로 누워서 주무시면 그것들이 역류가 되면서 산과 그냥 네. 이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은 뭐 백해 무익이네요. 예, 아무리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위산을 분비하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심한 경우 천공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가 됩니다. 그 이제 이게 약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상처를 입었던 식도를 좀 보호하는 약이잖아요. 위산을 억제시킴으로써 네. 그 식도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를 원인 막아주는 산 거죠. 자체를 네. 여기도 좀 보호하고. 네. 그러면은 아까 뭐 역류성 식도염에 피해야 할 음식은 얘기해 주셨는데 반대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음식들도 있나요? 제가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뭘 먹고 사냐고들 또 네네. 답변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뭐 밥, 국물들 그리고 고기, 생선, 뭐 나물, 두부 다 괜찮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과하게 뭐 드신다거나 양이 문제네요. 네, 너무 밤늦게 드신다거나 양과 시기.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문제지 그 정도의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산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응급처치 방법으로 알칼리를 확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마실 수 있는 거를 마시는 거는 네. 괜찮을 것 산이 같은데 올라오니까 이제 막 뭐 속쓰려. 알칼리성으로 인한 네. 식도염도 있습니다. 에? 네, 그래서 나는 산이 올라오니까 알칼리를 확 부어버리면 중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든지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물은 어때요? 물. 산이 올라오니까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 이거는 이게 산을 식혀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네. 알칼리는 아니고. 물을 드시는 것은 도움이 네. 됩니다. 아. 위산을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네네. 증상을 완화를 시켜주고 아플 때 물을 드시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와 함께 물을 같이 드시면 물을 너무 많이 드심으로써 희석돼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또. 평소보다 복부가 더 팽창하게 네, 되고 네. 그 팽창된 상황은 또한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도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그리고 적당히 먹어야지. 보통 이제 물이랑 식사랑 같이 하게 되면 아. 식사만 할 때보다 덜 씹고 삼키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후루후루 네. 말아먹으면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네, 덜 씹고 삼킨다는 건 위에서 할 일을 더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위가 자극을 받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역류성 식도염 그냥 방치하면 이것도 나중에는 치료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혹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